네, 생생한 현장의 이슈를 색다른 시각으로 풀어보는 정치본색 시간입니다. 정치본색 스페셜로 오늘 토요일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진행을 맡은 저는 박영식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검찰의 정치 중립은 허상인가라는 주제로 세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의원, 전기현 평론가, 설주환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주말 아침에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검찰이 민주당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를 겨냥한 대장동 관련자들 이미 수사에 들어갔었고 이제 검찰의 칼날은 이재명 당대표를 겨누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기반으로 해서 이재명 당대표까지 나아갈 수 있겠는가는 좀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만 현 시점으로 봤을 때 노웅래 의원, 민주당의 중진이기도 하죠. 노웅래 의원에 대한 강제 수사에 또 들어가면서 이 역시도 검찰이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현안과 좀 이렇게 함께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신성범 전 의원께 먼저 드릴 텐데 노웅래 의원에 대한 수사까지 검찰의 전방위 압수수색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습니까? 지금 뭐 사회자의 말씀이나 오늘 주제 자체가 검찰 중립은 허상인가 하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검찰의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깔고 계신 것 같은데, 첫째 이제 노웅래 의원 것만 하더라도 이것이 서울중앙지검 팀이나 아니면 서울 남부지검에서 뭐 정보를 갖고 찾아낸 게 아니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수사 과정에서 나온 거잖아요. 왜? 이정근 사무부총장한테 9억 얼마를 줬다고 하는 그분이 박모 씨의 부인한테서 노웅래 의원이 뭐 정치자금을 받았었다. 여러 차례가 6천만 원이다 하는 건데, 그렇게 본다면 뭐 글쎄 뭐 정치적 의도가 있다기보다 뭐 그냥 가지치기 여러 군데서 불거진 사건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정근 씨가 구속될 때 여의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돌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3번이나 선거에서 한 번은 국회의원, 한 번은 또 구청장, 한 번 또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진 사람을 3번이나 떨어진 사람이 또 당협위원장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도대체 이정근이라는 사람이 정치권에서 당내에서 누가 뒤를 봐주는 거냐. 백이 누구냐. 백인이 누구냐. 네네. 유일한 경력이라고는 MBC PD 수첩의 작가, 리서처라는 것밖에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강남 서초 갑에 당협위원장을 오래 하고 3번이나 출마할수록 해줬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다면 거기서 이제 당시에는 노웅래 의원 이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 모 의원, 중진 의원 누구하고 그 뒤를 봐준다 하더라,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친하더라 소문 나 있었다. 근데 노웅래 의원 이름이 없었는데 갑자기 불거진 걸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 박모 씨라는 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야당한테 여러 정치인들한테 생색을 많이 냈을 개연성, 정치 자금을 좀 후하게 제공했을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오히려 노웅래 의원보다는 앞으로 더 많은 의원들이 이름이 검찰 내에서 오르내릴 가능성이 좀 더 높게 보여요. 네. 전혀 뭐 문제가 없다는 말씀. 당연히 문제 없는 거죠. 문제 없는 것이고요. 그 뭐 편하게 말씀 주십시오. 서초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굉장히 험지죠, 험지. 네. 인물난에 허덕이고 있고 항상. 그래서 아마 이정근 사무부총장. 사무부총장이 아마 뭐 그게 3번 연속 뭐 나갔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 사건이 지금 이제 노웅래 의원 사건만 이제 한정해서 본다면 다소 너무 몰아가는 식은 아닌가. 거의 이게 이제 사선 중진인데 겨우 수천만 원? 액수도 지금 약간 틀려요. 그러니까 언론 지금 검찰에서 얘기한 것은 6천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지금 그분이 줬다는 거 5천이라고 얘기하고 줬다는 사람은 5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 방식도 좀 틀려요. 뭐 예를 들어서 줬다는 박모 씨 같은 경우는 뭐 5천만 원을 줬는데 뭐 나중에 돌려받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또 검찰에서 얘기하는 것은 또 뭐 5회에 걸쳐서 얼마씩. 약간 저는 이 부분은 그래서 검찰의 수사가 정확한 팩트를 근거로 하는 것인가. 준사나의 말하고도 또 틀려요. 이 부분 분명히 그 박모 씨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상당히 조사가 돼 있었을 텐데, 그리고 이 박모 씨라는 분이 원래 제가 아는 바로는 상당히 좀 재력이 있으신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좀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이렇게 정치인들하고 친분이 많이 있는데 네. 뭐 진짜 뭐 이렇게 뭐 용돈을 그러니까 경력금이라고 하죠. 이 사람도 경력금이라고 있었어요. 노웅래 의원한테 드린 돈도 자기는 경력금이다. 그래서 네.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이 조금 뭐 이렇게 1,000만 원, 2,000만 원씩 그냥 이렇게 뭐 후원 비슷하게도 하고 과거에도 뭐 비슷한 사례가 있었었어요. 네네. 근데 그때도 대가성이 문제가 되지 않아서 그냥 진짜 준 것이다 해서 문제가 사법 처리는 안 됐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근데 이번에 이 압수수색 이후에 나오는 언론의 보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개연성 없이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뭐 노웅래 의원을 뭐 예를 들어서 뭐 비호하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라 네. 팩트에 근거해서 예를 들어 그 돈에 대한 것이 어떤 불법 자금인가, 이 뇌물인가. 예. 근데 이제 노웅래 의원은 대가성이 전혀 없고 돈도 받지 않은 사실 그리고 뭐 어떤 보도에 의하면 돌려줬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근데 그 이후에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검찰 발인지 아니면 다른 언론사의 취재를 통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너무 좀 부도덕한 뭐 정치인으로 몰아가는 면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어제만 하더라도 그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 뭐 저희가 뭐 오늘 단일 사건만 얘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검찰에 대한 얘기를 하긴 하는데 어쨌든 가장 최근에 수사 현안 중에는 노웅래 의원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어제 시점으로 봤을 때 언론사의 단독 기사만 한 너댓 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약간 결이 다른 주장들도 좀 있는 것이고요. 네. 집에서 뭐 현금 다발이 5천만 원 나왔다. 뭐 이제 이런 주장까지 수억 원의 현금 다발이 나왔다. 뭐 회사 이름이 적혀 있다. 이제 이런 보도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몰아가기인지 아닌 건지는 좀 더 논의를 해보도록 하고요. 정기현 평론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다 또는 독립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생각이 있을 겁니다. 일단 그 전제로 지금 이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범죄가 있는 곳에 수사를 하고 당연히 사법 처리를 받아야 되죠. 지금 현재 검찰에서 일반적으로 언론사에 유포하는 보도자료는 몇 년 됐습니다. 기소가 확정되지 않으면 웬만하면 비사실 공표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 주장이 엇갈릴 수도 있고 또한 수사의 증거 자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뭔가 팩트를 가지고 기소를 할 정도의 완벽한 증거력을 가지고 예. 그 정도 시점에서 나오죠. 왜냐하면 이것이 공표가 되었을 때 가져올 수 있는 그 범죄 피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인격권이라든지 또 사실관계에 대한 사회적 활동이나 이런 것이 엄청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하고 이 부분은 철저하게 통제를 하는 것이 지금 일반적인 보도의 관행입니다. 예. 그런데 자, 두 가지입니다. 돈을 6천만 원 줬다 그러고 또 이 사람은 5천만 원만 건넸고 또 돌려받았다고 했습니다. 당사자가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노웅래 의원은 절대 그런 사실이 없고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고 이것은 반드시 본인의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했습니다. 집에 출판기념회 또는 결혼식 축의 겸 모아놓은 현금을 마치 특정한 봉투가 어떤 회사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회사에서 돈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홍보하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게 검찰에서 하고 있는 수사가 과연 정당한 과정으로 이루어지느냐 아니냐에 대한 것. 언론 노출을 극대화시켜서 사실은 범죄 사실에 대한 수사인 것처럼 하고 매우 정치적인 사안으로 다루면서 국회의원 전체 또는 집권 여당도 좀 주저앉혀 놓고 야당 의원들은 초긴장 상태로 몰고 가는 방식으로 예. 일종의 공포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검찰이 그런 것 있습니까? 우리는 완벽한 독립성과 중립성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고 예. 의도적으로 우리가 파헤쳐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정건 사무부총장의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어서 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왜 노출하고 하느냐고요. 명확하게 피사실을 가지고 기소 단계에서 유죄 입증을 확신할 정도의 단계에 가서 공표해도 되는데 예. 특정한 이 시점에 마치 검찰이 엄청난 이벤트를 하는 것처럼 올리고 언론은 거기에서 부안해동하면서 4꼭지 5꼭지의 속보를 보내는 이 과정이 과연 정상적인 수사 과정이라 볼 수 있느냐라는 예. 것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오늘 뭐 논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의원님 뭐 이제 의원님께서도 언론인이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근데 단일 사건에 대해서 단독 보도가 어제도 대여섯 개 이렇게 쏟아지는 걸 보면 뭐 물론 이제 기자들이 굉장히 열심히 취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검찰발 소스거든요. 그래서 정기환 평론가 말씀을 받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자면 이게 일정 부분 야당 죽이기의 일환이고 그 연장선에 놓여 있는 거 아니냐 이 사건 자체가 이제 그런 주장이세요. 근데 지금 다들 뭐 현직에 계셨고
계시고 계셨으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의원 회관에 들어서 압수수색을 했다 그러면 기자들이 중앙지검이나 모든 전화해서 아니면 뭐 찾아가서 혐의가 뭐요? 물어볼 거 아닙니까? 물어보는데 네네. 모든 사람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 좋겠지만 어떤 사람은 글쎄 그때 뭐 이정근 때문에 나온 건데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누군 또 소문을 들었겠죠. 아니 노웅래 의원 집까지 압수수색했다는데 뭐 나왔습니까? 아, 그 압수수색했다는 뭐 현금이 있더라고. 예. 자 이렇게 된 걸 가지고 검찰이 계속 흘린다 내지는 이렇게 하는 저는 말 자체가 좀 그럼 우리 기자들은 뭐 우리 대한민국 기자들은 그냥 주는 것만 받아 써야 되는 거냐는 의문에서 봉착하게 된다. 그리고 이거는 자꾸 의도를 이야기하는 건데 보십시오. 예. 노웅래 의원이 제가 뭐 현실 정치를 했기 때문에 6천만 원 예를 들어서 6천만 원 받은 걸 굉장히 큰 비리가 있다고 저도 주장할 이유는 근거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 예. 아이고 뭐 그럴 수도 있겠네 하는 생각이 들지만 6천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 정치 자금 제도가 분명히 있는데 왜 식당에서 밥 먹고 2천만 원, 1천만 원, 1천만 원 받고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건 맞잖아요. 그게. 뇌물이 아니냐는 대가성을 따져봐는 게 되지만 예. 아니, 노웅래 의원이 그렇게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뭐 상임위를 뭘 했는지 모르지만 그 박모 씨라는 분의 사업에 도움을 주는 안 주는 나중에 따질 문제. 다만 6천만 원 전이 적지 않다. 그리고 정해진 절차에서 받지 않았다. 불법 정치자금이 사실하면 돈을 받은 게 사실하면 불법 정치자금은 맞다. 이 정도로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예. 예. 검찰이 의도를 가지고 한다. 언론에 흘리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검찰 글쎄 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저는 질문을 또 드리고 싶어요. 예. 예. 그러니까 당사자가 이제 반발하고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할 경우에 국가기관이 수사를 통해서 어디까지 드러내는 것이 정당한가의 문제인데요.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국세청이 특정 기업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정기세무조사가 있고 또 제보를 통해서 공익제보를 통해서 세무조사 하지 않습니까? 예. 자, 그걸 확인했습니다. 세무조사 한다고. 우리가 기자가 국세청에 전화해서 야 어떤 내용 나왔나 물어보면 국세청 대답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은 반론 문제도 있고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문제가 있죠. 경찰이 예를 들어서 특정한 사안에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기업에 또는 정치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경찰에 지방경찰청에 연락해서 물어봅니다. 어떤 내용이냐? 아 지금 말할 수 없다. 집요하게 취재를 하지 말할 수 없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취재를 하느냐면 그 해당 수사기관이 아니라 이미 수사를 당한 대상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를 물어보고 찾아서 보통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하는 수사는 이런 방식으로 피의사실이 공표가 되더라도 검찰이기 때문에 양해해 준다는 기준을 채우는 순간 예. 우리는 검찰이라는 권력이 하는 대로 정치가 다 따로 움직여야 되고 국민도 따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것이 정당성이 확보되느냐는 거예요. 감사기관이 특정한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그 감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어떤 감사했습니까? 예, 장롱 늘어보니까 현금 50만 원 나왔습니다. 200만 원 나왔습니다. 만약 이거를 감사원이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감사 관련 부서에서 이렇게 공표를 했다. 어떻게 됩니까? 그 공무원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저는 검찰이 하고 있는 이 일련의 행위도 국가가 만들어 놓은 제도, 그다음에 권한, 절차에 의해서 정당하게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와 같은 이런 수사 방식으로는 국가기관이 의도를 다분히 가지고 하고 있다. 그것은 없는 범죄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아니라 예. 이런 것 자체를 통해서 본인들이 노리는 정치적 계산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제가 요 대목에서 이의를 하나 제기를 하자면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이제 단일 사건들을 다 비교를 하자면 아까 이제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대장동 수사와 노웅래 의원의 사건은 결이 좀 달라요. 그래서 네. 완벽하게 좀 다른 사건이기 때문에 등신해서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노웅래 의원의 경우에는 4선 중진이고요.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보자면 굉장히 세부적으로 어디서 얼마를 받았고 뭐 집에서 얼마가 나왔고 누군 또 어디서 줬고 이게 너무 상세해서요. 실제 민주당 차원에서 대응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미지근하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거 민주당 내부에서도 노웅래 의원이 설마라는 의심을 가지고 검찰의 수사가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시각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반응으로 나오는 거 아닐까요? 라고 신 의원님이 질문하시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대신해 드렸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저는 어저께 그 정확하게 팩트를 얘기하면 노웅래 의원은 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네. 예. 근데 이제 그 준 사람도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초콜릿 박스를 줬다고 해요. 초콜릿 박스에 돈을 뭐 줬다고 하는데 네.
노웅래 의원이 바로 전화가 와서 야 이거 나 돈인지 모르고 받았다. 초콜릿인 줄 알고 받았다. 네. 그래서 돈이어서 이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돌려줬다. 그러니까 받은 사실이 없는 건 맞죠. 노웅래 의원 말이 저는 거짓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몰랐으니까 그냥 초콜릿인 줄 알고 그냥 초콜릿 선물입니다 하고 줬는데 네. 이거 열어보니까 초콜릿이 아니라 뭐 돈이 들어있으니까 야 이건 아니다. 네. 해서 다시 돌려줬다고 준 사람이 그러잖아요. 저는 근데 지금 그 검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상하게 검찰의 수사가 누구의 말을 근거로 이걸 얘기한 건지를 모르겠어요. 얼마 이거 이 부분도 뭐 굉장히 세세합니다. 네, 세세한 내용이 있긴 한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건 좀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이제 압수수색 단계예요. 피의자 맞아요, 신문도 안 했어요. 아직 불러서 소환 조사해서 예. 당사자한테 아니 여기서 이렇게 받은 거 맞아요 틀려요라는 얘기를 듣지도 않았어요. 네, 근데 네. 지금 이러한 내용들이 와서 이미 이렇게 언론에서 특히나 이게 작은 관련 수사인데 예. 또 집에서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수천만 원 발견 내용 읽어봅니까? 일반 독자들이 네, 솔직히 그 제목만 딱 보고 끝났네. 네, 뭐 네. 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네네네. 노웅래 의원 정말 굉장히 뭐 민주당 중진의 깨끗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이제까지 별 문제도 없으셨어요.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신변 잡기적으로.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진짜 뭐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것도 한 3, 4년 갈 거 아닌가. 법원 분명히 가서 그렇죠. 분명히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무죄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 네. 가서 누가 이것을 보상을 해줍니까? 그 기간 때까지는 정치적 생명이 아예 끊어지는 거겠죠. 그렇죠. 아니 지금 다음 총선에서도 이미 뭐 지금 공천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돼버려요. 네, 네, 그렇다고 네. 한다면 저는 민주당에서 지금 뭐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민주당 지금 어찌 보면 검찰은 두 가지 프레임인 것 같아요. 전직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뭐 영공 프레임, 네네. 북한 관련한 예. 사건으로 가자. 네. 그럼 현직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부패. 네. 이런 부패 프레임으로 가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반부패 검찰의 반부패 1부부터 3부까지 다 민주당 수사하고 있어요. 지금 뭐 그러니까 1부하고 3부는 뭐 정진상, 김용에 대해 수사하고 있고 네네네. 지금 반부패 2부는 노웅래 의원 사건 수사를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이 지금 과연 그러면 국민의힘도 지금 제가 얼마 전에 국민의힘 모 의원이 지금 뭐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제가 네, 보도를 네. 본 적은 있습니다만은. 예, 예. 어찌 보면 지금 뭐 민주당을 위주로 한 네. 어찌 보면 뭐 여당은 끼워넣기 식의 어떤 구색 맞추기 예. 식의 검찰발 정치 수사가 본격화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예, 예. 생각을 해봅니다. 뭐지 받은 사람, 준 사람 뭐 이런 보도도 있고 철저히 부인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집에서 현금 다발이 나와버리니까 뭐 부인하고 자식하고 간에 집에서 돈이 나왔는데 그게 왜 어떻게 수억 원의 현금을 중진 의원이 집에서 보관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이 보기에는 아 이거 그 돈이네. 이거 뭐 생각할 이거 수 뭐 있죠. 어쨌든 뇌물이네 네. 이런 식으로 네. 이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정치적 생명에 크게 영향을 주는 보도이기도 하고 검찰발의 어떤 기획이 아니냐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신의원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이런 겁니다. 그러면 현 시점까지 봤을 때 검찰의 정치적인 어떤 고려는 전혀 없을까요? 전혀 없을까요, 신의원님? 그 전에 예예예. 아니 이게 좀 나눠보자고. 그러니까 노웅래 의원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진짜 뇌물인지 아닌지는 예예. 검찰 수사가 밝혀질 거 아니에요. 예, 예. 예를 들어서 수사 과정을 보자면 말이에요. 그런데 예. 지금 여기서 자 이게서 검찰이 피의 사실을 공포했기 때문에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하는 것 아니냐고 뭐 이거 물타기밖에 더 되겠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리고 아니, 집에서 발견된 거하고 이거하고 연결된다는 집에서 발견된 거는 말 그대로 출판 기념에서 받은 돈이다. 예. 거기서 어떤 기업인 대표가 와서 봉투에다 이름을 써가지고 회사 이름이 박혀있다. 예. 손 칩시다. 그러면 자 축의금인지 아닌지는 또 나중에 성명이 될 거예요. 예, 예. 그분 넘어가자 말인데 검찰의 의도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좀 한도 끝도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요. 그리고 예예. 왜 그러냐 보십시오. 지금 많은 야당에서 문제 삼고 있는 대표적인 게 대장동 수사를 지금 야당 당수를 잡기 위한 수사로 보고 있는데 대장동의 출발이 어디예요? 중앙언론이고 아무도 몰랐어요. 검찰로. 그런데 작년에 9월 며칠 날 이름도 못 들어보는 경기경제신문이라는 데서 이재명 시장님 주식회사 화천대유 자산관리는 누구 겁니까? 라는 칼럼이 나오면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모르겠어. 그 기자가. 예. 박모 기자가. 예. 아 이거는 민주당에서 내가 제보받아 쓴 겁니다라고 나 이야기했잖아요. 내부에서 나왔다니까요. 그리고 또 모든 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검찰은 기획을 할 만한 능력이 없어. 왜? 범죄 정보 기능을 다 상실했잖아요. 정보 기능이 없다니까요. 옛날처럼 검찰이 정보를 갖고 있고 뭐 영화에 나온 대로 파일을 뭐 예를 쌓아놓고 이번에는 이거 꺼내고 하는 게
그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검찰의 능력을 너무 폄하하시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대한민국 검찰을 그렇게 높이 평가할 이유가 전혀 없어. 아, 그렇습니까? 그래요. 예. 보세요, 뭐. 본인들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지금의 어떤 검찰 수사가 일련의 수사들이,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인 의도를 안 가지고 있다. 뭐 항상 그 기사 내용들의 마지막은 그래요. 뭐 있는 그대로만 사실한다. 나온 거 그대로만 자기들은 수사를 하겠다라고는 하지만 예. 어떤 의도, 어떤 이 비중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수사라는 것도 인력을 투입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정근 관련한 수사도 이미 구속 기소가 됐어요. 그 이유 것들에 대해서도 밝혀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 명확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네. 할 수 있고 안 하고 수 있는 어떤 자량이 있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밝혀진 불법이 있으면 하겠지만은 예. 지금 내용상으로는 줬다라는 사람이 자기는 뭐 부탁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그 사업과 연결된 것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그냥 무작정 압수수색하고 언론에 다 흘려서 예를 들어서 뭐 집안에서 그 돈인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 액수도 맞지 않고 그냥 줬다는 돈과 집에 있는 돈과도 또 차이가 있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의도를 담은 의도적인 흘리기인지 실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아니면 취재의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확인되지 않은 얘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은 저는 지금의 특수부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가 하고 있는 일련의 수사들이 이게 정말 충성 경쟁인 것은 아닌가. 예. 정말 대통령한테 그러는 건지 아니면 진짜 한동훈 법무장관 보라고 그러는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누군가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정말 적의 적장의 목을 내가 따오겠다라는 그 장수들의 충성 경쟁이 아닌가. 예. 그래서 정말 특수부 1부부터 3부까지 가림이 없이 지금 적지를 향해서 지금 뛰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저는 신 의원께서도 이제 검찰의 수사를 이제 의심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다. 이제 이런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도 사실 그분 일정 동의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저희가 단일 사건의 성격이나 세부적인 내용만 두고 지금 토론을 하는 것이지만 정권 바뀔 때마다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늘 문제가 되어 왔기 때문에 사실 누가 여당이냐 야당만 바뀔 뿐이지 실제 이런 수사가 들어가면 야당에 있는 의원들이나 야당 지도부는 늘 반발해 왔거든요. 같은 논리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반복되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불행한 역사다. 자, 정기한 평론가. 그러니까 의심하면 끝이 없는 것도 맞는데요. 의심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의심을 하는 것이 당연한지 그래도 국가기관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 맞는지 저는 이제 여론이나 민심의 흐름이 검찰을 어느 정도를 믿고 있는 이게 아니고 현장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 또는 검찰 출신의 변호사 또는 현재 지금 몸담고 있는 검찰 공직자들조차도 자신들의 수사가 정당한지 아닌지 좀 질문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스스로요? 왜냐하면 이 수사가 의도 없이 독립성을 가지고 했던 수사라면 이런 정도 단계에서 설사 사실이라고 확인됐다 하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공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감각하다 지금. 특정한 사람의 개인정보나 수사 내용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이 저렇게 중요하다고 지금 외치면서 심지어 그 12구 참사의 희생자 명단조차도 인권보호 차원에서 과거에는 언론이 다 취재해서 그 사람의 세세한 사연들을 다들 밝혀내고 했다고요. 그것조차도 동의받지 않으면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한민국 검찰은 당사자가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 반발하는데 아무런 의도가 없기 때문에 공표를 해도 된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무감각하게 갈 수 있느냐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해왔던 일련의 상황 과정들을 보더라도 충분히 의도되어서 흘릴 수가 있고 이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정치권을 장악할 수 있는 나름의 기술들이 연마되어 있다. 한동훈 법무장관을 비롯한 지금 검찰 라인이 지금 우리 신 의원님께서는 그런 것들이 좀 정말 그렇겠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다. 저는 이것이 현 정권에 와서 더 심해졌다거나 전 정권에 없었다 이런 거 전혀 아니고요. 검찰의 수사 행태를 보면 검찰은 자기 조직의 생존과 또는 정식 또는 확장의 방식으로 수사를 이렇게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문민에서 통제를 못한다. 정치 권력을 자 그러면 검찰, 국정원, 국세청, 감사원과 같은 이런 쪽을 문민의 권력이 통제를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정말 너무 교과서적이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검찰이 존재하는 목적은 범죄를 소탕하는 데 있습니까? 범죄를 예방하는 데 있어야 됩니까? 소탕도 해야 되지만 검찰이 존재하는 것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 경찰이 존재함으로써 범죄자를 잡아 넣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 그러면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검찰과 검찰, 국세청, 그다음에 감사원이 존재함으로써 법과 제도에 맞게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권은 신장되고 국가의 경제는 좀 더 윤택해지고 정치는 더욱더 발전되어서 국민들로 하여금 선택지를 많이 넓혀주는 방향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검찰의 이 수사 방식이나 사전에 공표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 시대적 흐름과 맞지 않다는 것이고 이것이 검찰 조직 특유의 논리에 의해서 예. 우리 사회를 실제로 지배하고 있다. 네. 정치권이 완전 놀아나고 있다.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강하게 지적을 하는 것이고 예,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에 수사 내용을 사전에 압수수색 단계부터 이렇게 상세하게 공개하는 것은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예. 누가 검찰을 신뢰하겠느냐. 예. 이런 것은 저는 당연한 질문이라고 봅니다. 그죠. 정기환 평론가의 말씀 일정 부분은 저도 뭐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인정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검찰권의 방자함, 그냥 내버려 뒀을 경우에 정치적 위험도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한다. 다만 지금은 왜 이 시점에서 야당에게 민주당 쪽에만 수사가 집중될까? 돼지법은 어떤 대목이 있냐면은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지금의 권력에 당시의 권력을 갖고 있던 핵심에서 굉장히 오만했던 거예요. 오만했다 하면 이 정권이 계속 유지될 거라는 전제하에 제가 보기에는 몇 가지 지금 의심 나는 정황들이 많은 거예요. 예. 여러 군데서 그걸 냄새를 맡았던 미안하지만 윤석열 검사 왈 이권 커넥션이다 뭐 이런 이권 카르텔이라고 표현했던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서울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 할 때 그 내부를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예, 예. 그래서 그게 굉장히 비판적이었다는 데만. 그러니까 굉장히 좀 뭐랄까. 그리고 검찰 간부들 인사를 통해서 몽몽마다 특정 지역, 특정 고등학교 출신들로, 특정 대학 출신들로 해서 검찰 간부들 그렇게 채워놨어요. 그래서 수사를 막았던 측면이 있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저런 대장동 문제만 하더라도 수원지검이나 성남지청이나 중앙지검에서 적어도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정보가 없었던 걸 다시 한번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은 예. 그때 5년 동안 억눌러놨거나 사고를 쳤던 부분이 조금씩 드러나는 걸로 봐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예. 보기에는. 그러면 검찰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검찰이 이렇게 되면은 여당도 찾아낼 거예요. 그거는 말씀하신 검찰 조직의 내적 논리에 의해서. 예. 검찰의 내적 논리에 의해서. 최소한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여론의 압박, 언론이 아니야. 여론의 압박 때문이라도 여당을 찾아낼 거라고.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뭐 없는 걸 만들어낸다는 차원이 아니라 굉장히 여당 것을 더 찾을 뭐 이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저는 기다려 봐야 된다. 여야 균형 문제는. 예, 예.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서 눈치 빠른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음엔 검찰의 칼날이 우리 쪽으로도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게 저희 시체말하는 사정 정국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게 사정 정국을 검찰이 조성하는 건지 예, 예. 아니면 조성된 건지 예. 있는 사실을 들춰내서 결과적으로 그게 되는 게 판단은 또 시청자들이나 국민들이 하실 거다. 네. 근데 제가 반론을 좀 하면 아니 검찰이 그러면은 야당을 저렇게 이제 압수수색하기 때문에 여당도 곧 나올 것이라고 하는 그 기계적 균형이야말로 정말 정치 개입이다. 범죄 사실이 있는데 수사해서 그 사람을 법적 단죄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 제기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 수사 과정을 사전에 이렇게 공표하면서 예단과 편견을 갖도록 하는 이 방식이 완전 잘못됐다 국가기관으로서 네네. 그런 생각이 제가 드는 것이고요. 특히나 언론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취재해서 받는 거 맞습니까? 저는 아까 대한민국 검찰의 수준이 지금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셨던 내용에 동의를 하면서 동시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의 지금 언론 취재 역량도 매우 수준이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취재원 접근도 잘 되지도 않고 예, 예. 또 죽기 살기로 취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도 우리끼리 쓰는 용어로 파이프라인 달아놓고 예, 예. 핵심 정보 가지고 먼저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마치 과거에 뭐 땡땡데이 서울 뭐 이런 것처럼 예, 예. 선정적 기사 옐로 저널리즘처럼 막 쏟아내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완전히 언론조차도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기획이나 이런 데서 놀아나고 있는 장면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말씀하신 분이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야당에서 일부 언론들이 끊임없이 정치보복
기획, 정치 검찰에 의한 정적 제거 수사라는 취지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언론에 우리도 그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검찰총장이라면 제가 만일에 뭐 법무부 장관이라면 엄청난 압박을 받잖아요.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엔 없는 걸 만들어낸다는 차원이 아니라 좀 더 밑에 독촉을 하게 된다니까. 여당권 여당권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우리 현실은. 네. 그렇잖아요. 아니 검찰도 자기 조직이 살기 위해서는 저도 저 검찰 조직은 여야를 막론하고 굉장히 하고 있다는 인상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걸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당연한 귀결, 당연하다는 표현보다는 자연적인 그런 귀결로 가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정치인이라면 함직하다는 차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말하는 예. 내용 중에 우리가 참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놓고 있는 어떤 스탠스가 뭐냐면 좋습니다. 네. 검찰이라는 독자적인 조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과 겨누어서 제3당이 아니에요. 예. 국가기관이에요, 국가기관. 그 사람은 다 공무원들이고. 네네. 근데 우리는 지금 검찰을 마치 하나의 대립 독립된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뭔가 조직을 위해서 키워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대통령 이하 명령을 받는 조직이에요. 예. 우리가 그걸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저는 이 지금의 우리가 언론 기사를 잘 보면 수사는 당연히 언제든지 하고 있었죠. 항상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언론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저런 식으로 나오고 이걸 자세히 보면 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 그렇게 안 나와요. 물론 취재도 안 하지만은. 예. 이게 이제까지 이제 뭐 암람리 알려진 대로 의하면 이제까지 검찰총장 중에서 언론과 가장 친언론적인 사람이 지금의 대통령이에요. 당시에 검찰 관계자라고 나오는 익명의 보도들 다 실제로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 얘기도. 그럴 만큼 어찌 보면 언론에 대한 언론은 하나의 또 수사의 기법으로 사용했을 수도 있죠. 네. 언론 자체를. 예.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지금의 특수 1부부터 3부 우리가 소위 윤석열 사단이라고 다 지칭을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봐보세요.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금 언론에 나옵니까? 전혀 안 나와요. 전혀. 뭐 한동훈 장관 나옵니까? 안 나와요. 뒤에 그냥 빠져있는 스탠스죠. 근데 지금 1부부터 3부까지 이제 칼춤을 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예. 저는 그런데 여기에 그냥 얼싸정싸하면서 언론도 같이 취재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지금의 검찰의 어떠한 일이 어찌 보면 칼 한 번 휘두를 때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냥 허공에다 휘두르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런데 너무 이걸 가지고 극대화한다. 그리고 이게 자칫하면 나중에는 이게 검찰이 정치권 정화 작업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지금 정치적인 수사들이 나중에 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거 저는 50대로 똑같이 가고 있다 생각해요. 정화 작업. 사회 정화 작업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하는 행태가 우리가 지금 과거를 지나면서 설마 예전에 저 지금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의 그 전두환 옹호 발언부터 시작을 해보면 저희가 거기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되돌려서 한번 넣어보면 비슷하게 맞아가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가장 최초의 인식이었던 검찰이 주도하는 국가 대개혁 뭐 이제 이런 인식에서 출발했단 말씀이세요?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그래서 검찰발 그러니까 정치권 정화 작업, 사회 정화 작업의 일환으로 생각을 해요. 그건 이제 기존에 서초동이 갖고 있었던 여의도에 대한 인식도 분명히 밑바탕에 깔려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검찰이 주도하는 새로운 이제 뉴 노멀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이제 첫걸음이다. 그 정도로까지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대단한 발상이신데. 이제 저희가 이제 검찰에 의한 대한민국 정치 정화 작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그렇죠. 그 법률의 힘을 빌린 정치적 숙청, 대량 물갈이 뭐 이런 거라면 저는 사실은 그런 기획이나 장기 계획을 갖고 있는지는 있다면 대단한 건데 아니 옳고 그르의 차원이 아니라 그 정도 기획을 할 수 있다는 역량이 있거나 실행할 만한 힘이 있다면 대단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탈리아 옛날에 많이 볼 때 깨끗한 손 언론 우리 보도가 어떻게 됐죠? 검찰이 완전히 그 이태리 정계를 숙청하고 있다. 많이 볼 때 조만한 그 검사 기억나는 이런 건데 그리고 YS 직후에 중단 없는 사정 뭐 이런 거 기억나. 제가 보기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제가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느낌은 그러니까 물론 내심 한동훈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치적 야심이 있어갖고 어떻게 하는지 내가 알 수 없는 부분이 아닌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 정도는 뭐 그러면 준비를 했어야 될 텐데 그런 건 전면 나타나지 않다. 이거는 약간의 좀
관찰자들의 좀 뭐랄까 좀 그 과장된 표현 저도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망상이었으면 그럼 각을 좋겠어요. 조금 틀어볼까요? 제가 예, 이제 말씀해 주세요. 출발점이 좀 이제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좀 밝히면 한동훈 검찰 또는 한동훈 법무장관. 법무장관이 주도하고 있다 없다는 것은 알 수 없기 때문이라는 전제를 붙이면 저하고는 어떤 이제 토론을 하더라도 뭐 결과가 동의되는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오히려 그 출발 지점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범죄 사실을 중심으로 나오는 대로 우리가 수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께 알린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 실제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치밀하게 기획이 되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 검찰 수사가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결국 사실을 확인해서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 가는 방식이 아니라 예. 오로지 기소가 목적인 것으로 검찰의 일은 끝날 수 있다. 그러면 기소를 하는 데까지 당사자의 진술만 있더라도 기소까지는 판사도 일단 재판을 받아보도록 할 거 아닙니까? 예, 또 예. 기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무죄는 한참 뒤에 나오는 것이니 그 이전에 이미 범죄 사실을 단정짓고 기획한 의도로 끌고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고요. 예. 예. 그렇지 않고 노웅래 의원의 그 범죄 혐의가 예. 입증되어서 그것을 단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저렇게 피의 사실을 공표를 하지도 않을 것이고 할 이유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강하게 좀 비판하고 하는 이유는 이런 방식의 수사가 윤석열 정부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또는 집권 여당에게 도움이 되나는 것입니다. 이거를 국민이 바보가 아니고 다 쳐다보고 있는데 예. 어느 모로 보더라도 이것은 의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오이밭에서는 신발끈 매지 마라고 하는 것을 지키듯이 더욱더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혹시라도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으로서 그러면 이런 것들은 오히려 검찰의 원래 속성대로 수사를 하되 예. 공개를 덜 하고 대통령한테 부담을 덜 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예. 신성모 의원님 아까 비유를 제가 그대로 차용하자면 워낙 역량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걸 막 흩뜨리더라도 언론이 받아서 막 써줍니다. 여기에서 진짜 깨춤을 춘다는 말이 있죠. 예. 막 정신없이 나오면서 터뜨리고 언론 받고 쓰고 이러면서 마치 검찰이 대한민국을 주도하는 것처럼 연출하는 그 최종의 목적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도와 예. 한동훈 장관의 차기 대권에 대한 자신의 욕망, 예. 총선에 대한 주도권 이것이 저는 섞여 있다고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요 타이밍에 제가 한 말씀만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검찰이라는 국가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논의하고 있는 것인데 어느 정권을 떠나서요. 근데 지금 이런 단일 사건으로만 놓고 봤을 때 어떤 거대 야당에 대한 압수수색, 내지는 국회 압수수색, 그리고 중진 의원에 대한 어떤 검찰의 칼날 그리고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열려 있는 가능성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어느 정권이고 막론하고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를 할 것이고 법무부 장관은 예를 들면 옛날에 민정수석에게 보고를 할 것이고 민정수석이 알게 되면 대통령까지 알게 되는 게 우린 너무나 당연한 기존의 문법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도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정계한 평론가가 지적하는 이유는 이거 아마도 일정 부분 한동훈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사전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의 이런 과감한 행보가 가능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지적인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 예전에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총장 시절에 네. 그 조국 교수 관련 수사를 할 때 이런 사건은 검찰총장의 승인이 돼 있지 않으면 예.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예.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지금 검찰총장 무슨 힘이 있어요 솔직히. 이원석 총장 자기가 인사하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다 인사 끝난 그러니까 뭐 일반 평검사까지 다 끝난 다음에 온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원석 총장이 없는 거예요. 언론에서 나오지가 않은 이유가. 그러면 이건 한동훈 장관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뭐겠어요? 예. 검찰 수사예요. 본인은 본인이 아는 분야를 관심이 더 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뭐 보통 사람들이. 네.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이거 다 보고 안 하겠어요? 이거 이재명 뭐 다 수사 뭐 진행 예정이다 이렇게 갈 것이다 안 하겠어요? 저는 다 한다고 봐요. 그리고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도
기록을 보지는 않았어요. 잘 원래 기록도 잘 안 보시는 분이지만 그냥 예, 예. 이렇게 얘기 보고 듣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러신 스타일이라서 네네.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지금의 어떤 검찰이 독자적으로 정말 사건만 보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예. 사건만 보고 하면 저렇게 비사실 공표 안 해요. 예. 자신도 없는데 일개 검사가 그럼요. 저 수사했는데 저게 당사자 엄청나게 반발하는데 더욱더 수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여기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본인이 국회에 나와서 100번, 1000번 얘기를 해도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그림이 돌아가는 것이 결국 최종적으로 이재명 구속시키면 총선까지 어떤 식으로든 주도권 다시 회복할 수 있고 그러고 나서 자기 접근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미 거대한 밑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거 내가 그린 사실이 없습니다. 있습니다. 이 말을 국민들이 한동훈 장관의 국회에 나온 답변 대통령이 평소에 도어스태핑에서 밝히는 내용들을 있는 그대로 믿으라고요. 그건 정치 모르고 하는 이야기죠. 정치권에서 이미 큰 그림을 그리고 가고 있는 것이고 다만 얼마나 국민들에게 이것이 영향을 미쳐서 그 뜻대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도 현재와 같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 그다음에 윤핵관들의 행태, 한동훈 장관의 오바 이런 것에 대해서 심히 걱정을 하는 이유는 이러다가는 자기 총선에 끝장날 수 있겠다. 큰일 나는데 라는 걱정을 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의도가 없었다는 전제로 보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이라고 보고 의도가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그것이 국민들의 저항이나 민심의 오히려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상적인 방식으로 돌아가서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정의한 평론가께 드리고 싶은 질문 이런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신성범 전 의원께도 지금 방송 초반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씀 주시지만 검찰의 어떤 이런 수사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은 뭐 끝도 없다. 근데 그 부분에 동의하시는 국민들도 분명히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의 신뢰가 높겠습니까? 검사에 대한 신뢰가 높겠습니까? 이 질문을 드리면 아마도 국민들 중에 뭐 대다수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통칭하는 무당층 중도층에 있는 유권자들 중에는 그래도 여의도보단 서초동이 낫지라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있을 법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주신다면? 자,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추락해 있죠. 땅바닥이죠. 정신 차려야 되죠. 그래서 검찰 수사를 막 받아도 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국회의원보다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방의회 존폐론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함량이 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기능과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어쨌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출발했고 가까운 데서부터 국민들이 직접 관리하고 통제하고 감독할 수 있고 국민에게 권력을 돌려주기 위한 원래 취지가 있습니다. 예. 저는 제도에 대한 것과 예. 사람에 대한 부분을 구분해야 한다. 박 국장님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게 정치인들이 아까 때 뭐 6천만 원의 돈이 적지 않은 돈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저도 현실 정치를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돈의 수요, 현실 정치를 하다 보면 굉장히 뭐 만나는 것 자체가 돈이 들어가니까 예. 알기 때문에 함부로 이거는 뭐 1억 이상은 구속하고 뭐 이런 것도 필요 없는 거고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불법 정치 자금. 왜냐하면 정치 자금 우리 이제 후원의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위에는 불법으로 하기로 약속하고 만들어 놓은 법이 정치 자금법이에요. 정치가 틀림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적어도 검찰이라도 들어서 여의도에 저 부패한 정치인들 이렇게 좀 프레임이 짜져 있는 대목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옳든 그러든 간에 예. 그 대목을 좀 인정해 줘야 된다. 또 하나는 그래서 검찰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정의한 편에서 큰 그림이 있는 것도 말씀하시는데 그 큰 그림이라는 게 보십시오. 이거는 목표를 정해놓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가는 거냐라는 거 하나 하고 아니면은 자 대장동 사건이 터지자마자 아주 검사의 본능적 감각으로 이거는 어디까지 진행될 거라는 전망하에 하는 거하고 차이가 좀 있는 거 하잖아요. 큰 그림. 네.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가지고 꽤 맞춰간다.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그럼 남는 거는 뭐냐? 국민들이 볼 때, 자, 이재명 대표 이야기했으니까. 자,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서, 자, 조사를 받는다. 자, 출두 조사 받고 예. 나서, 자, 발표를,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들어보니까, 저거는 이재명이 잘못했네. 내지는, 저 정도면 검찰이 무리했네. 예. 이 대목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어느 대목에서 나오겠어요? 자, 양쪽 진영의 극성 지지자들은, 자, 흔히 하는 말로, 개딸들은 무조건 이재명 지지자 대표 기소되거나, 만약에 되면은, 촛불 들고 나와요. 정해진 법칙으로 돼 있다고. 또 강경이 또 보수층에서는 기소 안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코너에 mon다고. 왜? 이것도 못 해내느냐고.
이 대목 중간층에 있는 분들이 저 생각 좀 하고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중도층 분들이 보기에 예. 아 이거는 검찰이 무리했네. 아니면 이재명이 저 잡혀 들어가도 될 만하네. 이야기하면 예. 이런 대목이 나올 거다. 그 다음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걸 갖다 큰 그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뒤에서 다 뒷조정하고 검찰은 완전 이원석은 뭐 허수아비고 예. 검사들이 움직인다. 너무 저는 편한 논리라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뭐 나올 내용은 충분히 다 나온 것 같아가지고 이제부터는 해법을 좀 제시를 해보죠. 왜냐하면 사실 이 정치 쟁점화가 될 만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 정도로 뭔가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피의 사실이 공표되는 문제가 이번 정권뿐만 아니라 이전 정권이나 다 문제가 돼 왔었어요. 왜 투명하게 검찰이 정치 쟁점화되는 사건에 대해서 뭔가 뭐 영장 청구 이후부터 수사 기록까지 투명하게 뭔가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가? 저도 찾아보니까 예전에는 뭐 그 검찰 시민위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뭔가를 이제 마련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안 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것도 모르겠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정치와 검찰의 밀월 관계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의심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왜 검찰 스스로 정치적이라는 비판을 피해가기 위한 자구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가. 그 대목을 좀 짚고 싶거든요. 어떻게 바뀌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검찰이 서로 정치권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이용을 당하기도 하죠. 예. 일부러 그런지 의도를 이용 당하는 걸 좋아할 수도 있고요. 네, 모르겠어요. 어찌 보면 의도가 있다고 해요. 저는 여기서 말하는 검찰이란 게 뭐 검찰 전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특수부예요. 특수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주된 대상이지. 예. 뭐 다른 형사 공판부 언론에서 관심도 없고 그분도 진짜 묵묵하게 자기 일만 하시는 분들이고 진짜 매일 그런 얘기도 합니다. 진짜 이 지방 검찰청이나 이런 데 가잖아요. 네. 밤에 6시 이후에 불 켜져 있는 사무실도 있어요. 예. 검찰 직원들은 안 계세요. 예. 검사만 남아 있어요. 검사만. 네. 직원들이 6시 딱 되면 공무원이 칼퇴근하세요. 칼퇴근. 예. 정말 근데 검사는 남아서 일을 해야 돼요. 네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대다수의 검사들은 진짜 밤 10시, 11시가 기본 퇴근 시간이에요. 진짜로. 네. 근데 우리가 소위 언론에 나오는 검사들은 대부분 다 특수부. 칼점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런데 이 사람들 때문에 검찰의 이미지가 이렇게 돼가고 있고 본인들도 끊임없이 그리고 자기들의 선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검찰권에서 검찰 출신들의 네.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예. 아니면 뭐 예전에는 청와대, 예. 지금은 대통령실 간 사람들 예. 연락 안 하겠어요? 예. 연락해요. 예. 주로 하는 얘기가 뭐겠어요, 만나면? 예. 야, 요즘 뭐 할 거냐? 예. 뭐 할 거냐? 아니면 뭐 어떻게 할 거냐? 예. 이 얘기가 주된 내용이에요. 네. 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고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이제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의 어떤 비판점, 그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의 비판점은 뭐였냐면 아니 너희들이 특수부 뭐 적폐 수사한다고 특수부 이렇게 키워놓지 않았냐. 실제 그래요. 제가 아시는 특수부 부장검사 출신 지금 현직에 계시니까 말을 못하겠지만 예,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 그분도 전형적인 검찰주의자예요. 어떤 정파적인 개념은 없으세요. 예. 뭐 정치에 관심도 없으시고 그런데 네. 그분 얘기 들으면 야, 너 생각해 보면 문재인 정부 때 적폐 수사한다고 특수부 이렇게 키워놓지 않았냐. 근데 적폐 수사 끝났어요. 예전에 특수부 1부에 검사가 6, 7명 있었어요, 보통. 근데 지금 몇 명이냐면 40명씩 있어요. 40명이요? 네, 한 부에. 그게 오. 지금 그러면 지금 전체 다 하면 한 200명 가까이 돼요. 그러네요. 특수부만. 네. 그러면 직원이 아니에요. 검사만. 그렇기 때문에 적폐 수사가 끝나니까 이제는 이걸 축소하려고 그랬단 거예요. 네. 문재인 정부에서 조국 전 장관과의 어떤 그 충돌의 어떤 배경에는 이렇게 키워놓은 특수부를 예전으로 다시 줄이려고 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한 반발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보고 예. 저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전국적으로는 우리가 또 제도 탓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예.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을 할 것이냐 아니면 아예 박탈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점에서 저는 뭐 현실적으로 이게 뭐 윤석열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검찰의 수사권을 예를 들어서 입법적으로 이것을 아예 삭제를 한다. 쉽지는 않을 일이라고는 보는데 예. 전국적으로는 검찰이 수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과 같이 예. 수사기관은 여러 군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예. 예를 들어 경찰, 지금의 특수수사본부, 그다음에 미국도 FBI하고 CIA하고 분야를 나눠서 하고 있잖아요. 예.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검찰은 기소를 전담해야 돼요.
기소와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 분야는 아주 제한적인 분야예요. 그러니까 재벌 아주 금융 분야에서 특수 분야 같은 그러니까 그런 분야가 아니라 정치권에 대한 수사라는 이런 것들은 다른 별도의 수사 기구를 만들어서 해 가는 것이 맞지. 그러니까 실제 지금 검찰에서 수사와 기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것도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돼요. 기소 이후에 나중에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가 나온다거나 예. 이랬을 때 그 검사 기소 검사에 대해서 페널티가 주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기소하고 나면 끝이에요. 판단은 판사가 하는 거지. 뭐 판사가 이런 우리는 이렇게 수사했는데 판사가 너 사법부의 문제다 이렇게 항상 회피하거든요. 예.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거 판사 오히려 저는 판사들도 상당히 뭐 정치적인 판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최대한 있는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하려고 해요, 객관적으로. 근데 검사들은 무조건 본인들이 기소기관이다 보니까 일단 기소.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심에서 제가 변호사로서 해보면 1심에서 무죄가 나온 경우가 있어요. 그럼 검찰은 이게 자동 항소예요. 항소를 안 하면 그 항소 안 한 검사가 페널티를 먹어요. 아, 그거는 실제로.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이제 가면 이게 맞느냐 아니냐 그리고 흑백 그다음에 영과 백의 싸움 이런 거 아니라고 저는 좀 보고요. 제도라는 것은 최소 조건이라고 일단 이해하고 제도 운영을 하고 있는 지도자 리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임명직 공직자에 대해서 선출직 공직자들이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그것이 이제 문민 통제라는 표현 또는 민간 통제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은 수없이 많은 공무원들을 일정하게 통제해야 되고 거기에는 엄청난 권한들이 있지 않습니까? 권력도 있고 예, 예. 실제로 법의 집행권, 그다음에 조사권, 수사권 그리고 감독권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늘 일정 기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는 사람들이 예. 통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나라 지금 민주주의 제도의 대전제고 원칙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검찰 조직이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당연하지 너희들이 다 한 거 아니냐. 그러면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계속 끌고 가면 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야 하고 비판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은 검찰은 검찰대로 어떤 계획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을 국민의 품으로 어떻게 돌려줄 것인지 고민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이 더 비판하는 거를 네. 문재인 정부 때 그렇지 않았는데 왜 지금 다시 시비 거느냐? 검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면 나라는 발전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새로운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 공무원을 뽑는 이유는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그거 나라 더 발전시키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 검찰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나 또는 개혁의 방향들은 이게 정상이냐는 거예요. 완전 비정상 상태로 가고 있는데도 예전에 그랬기 때문에 지금 뭐 하는 거 뭐 잘못 있나? 어떻게 해서 검찰이 우리 사회의 정화를 하는 또는 범죄를 소탕하는 그 제일 앞장서야 됩니까? 범죄 소탕은 범죄를 국민들이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문화가 만들어야 되고 지도자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하고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먼저 거절해야 하는 이 문화나 우리 사회 구조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범죄 소탕 작전 많이 해가지고 나라가 발전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쌍팔년도나 군사정권 시절에 있던 정의사회구현 많이 들어보셨죠. 예, 예. 전두환 대통령이 했던 그런 것과 유사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일련의 방향들은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운용자의 네. 저는 엄청난 책임과 그리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제도적인 면에서 이제 금수완박 논쟁으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예, 금수완박의 논쟁에 국민들이 동의하는 부분은 적어도 검찰도 수사권이 있는 게 낫겠네. 왜 금수완박 해보니까 경찰에 과도한 힘이 실리고 오히려 실생활에 불편하다는 점은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논쟁할 필요는 예, 없다고 예. 보이고 예. 그러면 문제가 지금 이 국면에서 이 검찰 수사의 정치성 따라붙는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미안한 이야기지만 예. 정치권에서 검찰 수사에 대해서 발언을 하지 말아야 돼요. 미안한 이야기다. 자 말을 바꿔볼게요. 중진호에는 정치자금 받아도 불법 정치자금 받아도 그러면 손을 안 대야 됩니까? 야당 대표든 여당 대표든 하면 안 돼야 되나요? 당이 다 나서서 방어하고 법사위가 혼란스럽고 항의 방문하는 이런 거 언론도 그걸 더 크게 써주고 하는 이 행태가 반복되는 이상 수사라는 것은 어차피 정신을 띄거두고 그 검사는 주눅이 들거나 앙양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예. 한껏 했다고 생각하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예. 말을 좀 바꿔볼게요. 자꾸 지금 정치 수사 이야기를 하고 야당에서 정치 탄압 이야기를 하는데 말을 바꾸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이나 이원석 총장을 불러서 자 지금부터 야당 수사하지 마. 왜? 우리 여야 화합해야 되니까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나요? 유일하게 했던 게 대통령이 지금 수사를 못하게 한 게 제 기억이 맞다면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97년 대선에 저 현장에 있었어요. DJ 비자금 수사하지 말라고 당시 김태정 검찰총장을 불러서 지시를 했어요. 왜? 선거 대통령 선거 2달 앞에 놓고 DJ 비자금 수사하면 이걸로 강삼재 사무총장한테 공개를 했다고. 완전 아태재단을 통해서 돈을 이렇게 받았고 계좌번호는 뭐라고 다 발표했어요.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될 상황이. 수사하려고 그러니까 YS가 김태정 검찰총장을 청와대로 불러서 수사 이거 다 나중에 해라. 대선 끝나고. 왜? 이때 하게 되면 유명한 말이 있어요. 호남지에서 폭동 나고 선거 못 치릅니다. 요럴 때가 정치의 고려란 말이에요. 이 정도 된 사안은.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문제, 야당의 중진원들 이런 문제가 예. 적어도 그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면 여기에서 너무 과도하게 지금 정치적 탄압을 하고 있다. 정치 검찰이 우리를 무조건 기획 수사하고 있다라고 하면 더 검찰 수사는 정치적이 된다는 말씀을 감히 들어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신 의원님 말씀은 검찰, 그러니까 정치가 오히려 검찰을 탄압하는 끌어들인다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예, 예. 말씀이시죠. 오히려 조금은 좀 놔둬보세요. 놔둬보면 나중에 제가 충분히 예상돼요. 저는 여당 중진도 잡아간다니까요. 제가 보면. 잡혀가는데. 실제 그렇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고 아마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뭐 높아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정권 차원에서는 여의도에게 공평하게 수사의 칼날을 들이대는 기존의 공정과 상식의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 뭐 이제 이거를 이제 너무 다 제가 의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략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정도 해석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한 30초씩 마무리 발언 좀 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정기현 평론가부터. 그 여의도 국회의원들이 지금 본인 앞으로 다가오는 칼날에 대해서 아마 가슴 졸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죄가 있으면 뭐 지연죄 당연히 이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원래 국회의원의 신분과 본분은 있습니다. 지금 검찰권의 행사가 이게 정당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저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똑같이 질문해봐라. 이게 말이 되느냐 아니냐. 그리고 혹시라도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험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흔적들을 많이 느끼고 있을 거예요. 예. 그거 알고 있는데 한마디 해라. 이러면 윤석열 대통령 죽이고 한동훈 죽이고 국민의힘 다 죽인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이런 생각으로 정말 이럴 때일수록 어떤 방향을 보고 우리 사회를 끌고 리드해야 되는지 국회의원 스스로 질문을 좀 던지기 바라겠습니다. 네, 설주환 변호사님. 네, 일단 검찰이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잖아요. 더욱더 검찰의 옷을 벗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옷을 더 입고 계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저는 지금의 검찰의 여야에 대한 뭐 지금은 야권에 집중돼 있습니다만은 여권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1년 반 뒤에 있을 총선을 대비한 어찌 보면 저는 하나의 검찰당 뭐 새로운 당은 아니겠죠. 국민의힘에서의 어떤 검찰 출신들의 인사의 확대를 위한 어떤 뭐 저는 하나의 뭐 초석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두 분 말씀 특히 정계환 평론가님하고 설 변호사 말씀 중에 주의 깊게 제가 들었던 대목은 윤석열 대통령이 특수한 위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라는 점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 검자의 기억자도 안 나와야 돼요. 그리고 저는 지금 뭐 수사가 뭐 그렇게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는 믿고 있지만 의심을 받아서 행동을 절대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지금 특히 야당 대표, 야당 당수에 대한 수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이거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러면 적폐 수사 때문에 아주 나라가 거들났던 경험을 비춘다면 의심을 지우기 위해서 좀 빨리 좀 매듭을 짓는 게 낫다. 그 다음에는 좀 야당하고 좀 손을 잡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 개인적으로 해요. 예, 알겠습니다. 뭐 오늘 충분히 이 검찰의 정치 중립에 대해서 논의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뭐 제도나 법을 마련하면 참 좋을 텐데 뭐 한간에서 그런 얘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저희가 이런 토론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은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수사기관이나 국가기관 출신들은 10년 동안 정치에 발을 못 들이게 한다라는 법이 있거나 제도가 있거나 하면 저희가 이런 논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검사 출신이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더 이제 오해를 받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검찰들도 정치를 그동안 해왔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법치라는 거는 보편적인 이성에 근거해서 정치의 폭주를 막는 것도 하나의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런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검찰 스스로 정책에 끌려다니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정치적 중립이라는 거는 검찰 스스로 더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하지 않을까. 지금 수십 년 동안 고민을 하고 왔는데 아직까지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우려스럽고요. 오늘 검찰 정치 중립은 허상인가라는 주제로 세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신성범 전 의원, 전기현 평론가, 설주환 변호사와 정치본색 스페셜 함께했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아유 잘 들었습니다. 예, 정치본색 스페셜 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말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